엄마 아빠 모두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 시사님까지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 어느 병원에 가야 될까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굉장히 이제 좋아하고 또 이제 존경하는 우리 치료사 선생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기원이라고 하고요. 발달 심리를 전공했고 ABA 치료랑 ESDM 치료를 주로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준비한 게 네. 반응성이 좀 느린 우리 아이들 중에도 조금 시크한 아이들이 있어요. 별로 반응 안 해주고 네. 조금 이제 관심도 별로 안 가지고 네. 좀 혼자 노는 거 더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친구들과 우리가 부모로서 상호작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해주면 좀 더 우리 아이를 더 많이 웃게 하고 우리 아이하고 나하고 교감을 좀 더 잘하게 돼서 네. 결국에는 애착도 증진시킬 수가 있고 발달학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꿀팁을 네. 오늘 네.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 아이의 관심을 끌기 위한 네. 6가지 네, 6가지. 네, 6가지로 네, 네.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제가 도우미가 한 분 더 있거든요. 짜잔! 이 친구 이름은 무엇인가요? 우리 어린이 마스코트 리니예요. 어린이, 네. 성은어, 이름은 리니, 우람하죠? 잘 먹었어요. 몸무게 상위 5%. 상위 5%.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 리니와 함께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면 좀 네.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지금 리니처럼 영유아뿐만 아니라 조금 더 큰 아들한테도 다 적용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상호작용이 기본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특히 조금 반응성이 낮은 그런 음. 아이들에게는 좀 더 유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음. 좋은 위치에 있기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아이들이 뭐 상호작용을 하려면 먼저 상대방을 쳐다봐야 되고 네, 상대방- 눈 맞춤. 네, 그쵸.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조금 사람에게 조금 관심이 덜하거나 반응성이 낮은 아이들은 그런 부분이 약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눈 맞춤과 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위치에 가야 돼요. 어떤 좋은 위치냐면 좋은 위치에 가야 된다. 네. 어. 우리가 먼저 아이가 쳐다보는 그곳에 미리 가 있는 거. 네. 보통은 이러잖아요. 예, 이거 봐봐, 엄마 봐봐, 봐봐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네, 뭐 네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 봐 이렇게 지시를 엄마 한다거나 봐. 엄마 봐 이렇게 아니면 지시를 이렇게 해서. 한다거나 자, 네, 얼굴을 이렇게 해본다거나 하는 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네. 이제 눈 맞춤을 촉진을 하는데요. 네. 그런 방법도 어떤 측면에서 어떨 때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좀 더 자연스럽고 놀이 상황에서는 좀 더 자연스러운 게 좋고 자발적인 게 좋기 때문에 네. 이제 이 방법을 생각하고 계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먼저 상호작용을 할 때는 항상 아이랑 마주보는 자세가 좋겠죠. 그래서 아이랑 저랑 마주보는 자세, 그리고 장난감이 있다면 우리 사이에 장난감을 놓고 상호작용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눈 높이를 맞추면 좋아요. 그래서 아기들은 앉은 키가 낮기 때문에 좀 더 높은 곳에 앉히는 거예요. 쿠션을 이용하거나 뭐 아니면 빈백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소파 위에 아이를 앉히거나 네. 뭐 테이블 위에 앉히거나 네. 하는 식으로 눈 높이를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지금처럼. 네. 첫 번째는 좋은 위치 찾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방해 자극을 없애기입니다. 방해 자극 없애기. 네. 네네. 그래서 어른들도 뭐 텔레비전이나 이런 미디어가 켜져 있으면 나도 모르게 주의가 산만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와 상호작용을 할 때에는 그런 우리의 상호작용을 방해하는 것들을 미리 이제 없애거나 네. 관리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TV를 끄고 핸드폰은 저기 멀리 갖다 놓고. 가장 그 자극이 많이 되는 게 TV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TV나 뭐 유튜브 같은 네, 네, 소리 네, 같은 네. 거. 아니면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장난감 같은 네. 것도 어쩌면 상호작용을 방해해요. 특히 소리 나는 장난감. 네, 그럴 수 있죠. 불빛 나거나 소리 나는 장난감 그럴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뭐 기차 같은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걸 잡고 있느라고 다른 것을 안 하기도 하고 이거랑만 네. 놀고 싶어 할 수도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장난감도 네. 치워두실 필요가 있을 수도 네. 있습니다. 여기 질문을 주셨어요. 48개월 아이는 이렇게 애가 계속 돌아다니니까 네. 이렇게 위치를 선점하고 있어도 아이가 돌아다니고 네. 위치를 선점하고 있어도 아이가 돌아다니고 이러잖아요. 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하면
만약에 저라면 조금 더 좁은 공간 그게 활용할 것 방해 같아요. 자극을 네, 없애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이의 그런 분산 자극을 막아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첫 번째 단계이고 점차 이제 뭐 장소를 확장하면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네. 그리고 사실 방해 자극이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첫째랑 상호작용을 할 때 네. 둘째는 뭐 네. 남편이 맡아준다던가 네. 아니면은 뭐 첫째가 어린이집 가 있는 사이에 둘째랑 인텐시브한 상호작용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우리 남편이랑 우리 아이의 상호작용을 늘리고 싶다 하실 때는 내가 빠져주는 것도 그렇죠. 내가 방해 자극이 되니까. 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를 너무 좋아하는 네, 아이들은 엄마랑 놀고 싶어 하지 네, 아빠랑 안 네. 놀고 싶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적극적인 경청하기입니다. 적극적인 경청. 네. 네. 적극적인 경청이라는 이 용어는 사실 심리학에서 많이 사용되고 뭐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네. 사용하는 그런 용어인데요. 이 적극적인 경청이라는 말은 네. 살아있고 깨어있으면서 상대방에게 집중하면서 참여하는 듣기를 네. 뜻하는데요. 실제로 그게 정신과에서도 기본이거든요. 그쵸. 적극적인 경청.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로만 하는 걸 듣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사람의 표정, 네. 그 사람의 제스처, 네. 그 사람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다 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 아이들이 보내는 여러 가지 사인들을 잘 읽는 게 네, 바로 맞아요. 적극적인 네, 경청이겠네요. 맞아요. 아이의 시선이 어디 가 있는지, 관심이 어디 가 있는지, 아니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소리를 내는지 진짜 영혼을 담아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관찰하고 그러면서 이해하고 하는 그런 자세, 네. 그런 태도가 네.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모방하기입니다. 모방하기. 네, 아이가 하는 행동들을 제가 거울이 되어서 네. 모방을 하는 거예요. 아이의 행동을 모방해 준다. 네, 지금 리니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저도 같이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하면 소리도 같이 하면은 아이가 상대방한테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네, 네. 그리고 관심을 가지면서 상호작용의 즐거움을 네.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서 이런 이제 단순한 모방을 하다가 나중엔 주고받는 그런 상호작용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점점 발달할 수 있거든요. 네, 네. 또 한 가지 모방 행동 자체가 부족한 친구들에게도 우리가 먼저 모방을 하면 아이도 모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내 거를 따라하게 아이를 만들잖아요. 이렇게 따라해봐, 이거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 그 이전에 네, 맞아요. 아이의 것을 많이 따라해주면은 네. 아이가 저거 뭐지? 네, 내가 네, 했더니 네. 똑같은 반응이 오네? 네, 맞아요. 이러면서 이제 내적인 동기가 생기고 네, 네. 이 사람이랑 노니까 재밌네? 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기술하기입니다. 기술하기. 네, 기술하기라는 것은 아이가 하는 행동, 관심, 욕구 이런 것들을 다 말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건 너무 길거나 어려운 말이 아니라 아이가 하는 언어 수준으로 네. 기술을 해줘야 된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한다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나레이션처럼 맞아요. 말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쉽게 생각하면 스포츠 중계 맞아요. 해주는 것처럼 네. 뭐 예를 들면은 네. 얘가 자동차를 막 굴리고 있어요. 그럼 굴려 자동차 굴려 빠당. 네. 이렇게 하는 띠야 우와 네. 같이 네. 여기 모방도 같이 하는 거죠. 네, 네. 띠야 하면서 애기가 내는 소리 약간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긴 한데 띠야 모방 네, 네, 네. 같이 모방하고 그러니까 네. 아이의 행동을 내가 언어로서 이제 같이 옆에서 네. 얘기를 해주는 얘기를 거잖아요. 해주는 거예요. 네네. 아까 방금 이제 스포츠 중계하는 것처럼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되게 꿀팁이에요. 네. 그게 뭔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중계하는 사람들을 네, 보시면 네. 뛰었습니다, 어땠습니다 이렇게 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단답형으로 아이의 행동을 기술해주고 네, 네. 아이가 뭘 보고 있는지 보고 있는 거 어. 그리고 아이가 원하는 거 네, 네. 흥미 이런 네. 것을 말로 표현해주면 네. 좋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평소 말하는 것보다는 조금 높은 톤이 더 잘 먹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는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 속도나 말의 길이가 중요한 것 같아요. 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제가 한 문장을 할 때 굉장히 문장이 길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아이한테 얘기할 때 중간에 끊이는 거 없이 우리 린이 잘하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어이구 잘했어, 어이구 잘했어, 이것도 했어, 이것도 했어. 네네. 이렇게 되면 이제 끊이는 게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 린이 잘했어 하고 좀 쉬어주고 네. 붕붕 하고
또 씌워주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언어적인 그 리스닝이 훨씬 네. 더 쉽게 되게. 그쵸. 그리고 이게 약간 밀당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흥미를 네네네.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정말 재밌는 걸 하기 전에 붕붕붕 하다가 멈추고 뿡 해줄 수도 있고 네네네네. 이런 식으로. 네. 네. 여섯 번째는 적절한 도움 주기입니다. 여기에서 되게 핵심은 적절한인데요. 그러니까 도움을 줄 때 너무 많은 도움도 아니고 너무 적은 도움도 아니고 적절한 도움을 주는 그게 것이 이제 중요해요. 항상 힘들어요. 네. 적절한 거. 너무 많이 해주면 안 되고 네. 또 너무 안 해줘도 안 되고. 네. 이렇게 아이들은 이제 놀이나 상호작용을 통해서 즐거움도 느끼지만 성취감도 느끼고 그 속에서 배우기도 하거든요. 네, 네. 새로운 행동을, 네, 그 네. 어려운 행동을. 네. 그런데 너무 어려우면 좌절감을 느끼기 쉽고 네. 너무 쉬우면 흥미가 떨어지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맞는 적절한 수준으로 도움을 주셔야 되고요. 이 도움은 점점 빼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가 퍼즐을 맞춘다고 했을 때 네. 퍼즐도 아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맞아요. 할 때 너무 부적절한 도움은 어떤 거겠어요? 너무 많이 다 해주는 거. 네, 그렇죠. 뭐 아이의 기다리지 못하고 음. 옆에서 이렇게 돌려봐 저렇게 돌려봐 하는 거. 근데 또 반대로 너무 아이가 이제 못하는데 그거를 기다리고 있거나 네. 도움을 안 주는 것도 좀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 애가 떠난다 어, 라고 얘기하죠. 이 그렇군요. 놀이 상황에서 그냥 네. 흥미가 흥미를 없으니까 잃고. 네, 이제 떠나버리죠. 이제 그렇게 하려면 우리 아이 수준을 잘 알아야 될 것 같긴 네, 해. 네, 될 것 네.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6개가 지금 다 끝났네요. 네, 그죠? 맞아요. 리니 고마워. 자, 다시 한번 정리를 1번부터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첫 짧게. 번째는 네. 좋은 위치를 찾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해 자극 없애기이고요. 세 번째는 적극적인 경청하기입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모방하기.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술하기. 나레이션. 네, 나레이션. 네. 그렇죠. 여섯 번째는 적절한 도움 주는 거. 네. 네. 오늘 우리 최규현 선생님 너무 처음이신데 잘해주셨고 그럼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봐요. 안녕.